여러분들은 청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국회에 장관들이 불려 나와 호된 질문에 답하는 모습들을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지자체에는 부단체장들에 대한 청문회를 확대해가는 추세에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처분을 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청문회 대상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바로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청문이란 제도인데요.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처분이 부당해서 사후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게 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적으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권익 침해 사안의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들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례 제정을 다 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형식적으로 운영을 해서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청문 절차를 규정을 해놓고도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서 시민들께서 실질적인 이용을 못하는 케이스들이 왕왕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옴부즈만들은 이런 종류의 청문 절차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도 개선 공고를 하기에 이르렀고요. 그 공고 내용에 의하자면 대상자가 우선은 정확해야 되겠으니 대상 범위를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제대로 규정을 둘 것과 실질적으로 청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기일을 연장해 달라든가 또는 기일을 다른 날짜로 바꿔달라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명백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여러 사람이 있어서 당사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심하고 또 지역경제에는 큰 파급 효과를 갖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조사 심의할 수 있도록 중요 청문제도라는 것도 명시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청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도 필요로 하고요. 청문을 다 해놓고도 해당 부서에서 처분에 반영을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처분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다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청문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청문 절차를 발전시키도록 했고요. 그런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게 농지처분이라든가 또는 신분이나 자격 박탈을 한다든가 기존에 있는 법인이나 조합 설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취소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이런 종류의 청문 절차가 존재한다라는 안내를 충실히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청문은 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뜻은 다르지만 인사청문회를 보자면 저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과 비슷하게 행정처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뺏기 전에 하는 것이 바로 청문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판매했다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신다면 우선 준비하셔야 될 건 첫 번째, 그때의 정황에 대해서 되새겨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 정리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두 번째는 그때 신분증 조사를 해서 난 미성년자한테 팔지 않았어 라는 걸 확인시키실 필요가 있는데요. 신분증 조사를 하는 CCTV가 있다면 최적일 것이고요. 주변에 동행객들이나 다른 분들이 계셔서 신분증 조사를 했다라는 걸 증언해 주실 분이 있다면 매우 바람직한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